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에서는 현대 조직 내에서 경영자란 누구이며 어떤 역할과 기능,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은 단순히 관리 그 이상입니다. 이는 전략, 인간 자원의 총체적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영이란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 회사를 운영하는 것, 단순한 운영 관리만이 아닙니다. 경영이란 조직의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리드하고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직 목표를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 가진 자원과 사람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일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의 본질입니다. 경영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즉,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사람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경영자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성과를 내는 리더이자 조직의 과업과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조직이란 결국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사명입니다. 조직은 혼자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과업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관계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즉, 조직의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리드하고 통제하면서 사람들의 업무를 통합하고 목표 달성을 이끄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죠. 효율성과 효과성이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축입니다.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한 산출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달성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효율성은 잘하고 있는가? 효과성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경영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며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낭비 없이 잘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경영은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계획, 조직, 리드, 통제. 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직은 자원과 사람을 적절히 배치하여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리드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을 움직입니다. 또한 통제는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순환적이며 상호 의존적입니다. 한 기능이라도 약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수준과 분석 또 경영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자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총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이들은 회사 전체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결정하며 외부와의 협상과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CEO나 사장님, 이사 같은 분들입니다. 중간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가 세운 전략을 부서 단위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합니다. 부장, 팀장, 실장 같은 직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선 관리자는 현장에서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실제 업무의 흐름을 조율합니다. 과장, 대리, 주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팀 리더는 프로젝트 단위나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성과 중심의 실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처럼 경영은 특정 고위직의 전유물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르게 수행하는 집합적 기능입니다. 또한 조직은 영리, 비영리, 상호 공제로 구분됩니다. 각기 목표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의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의 분야는 재무, 마케팅, 운영, 인사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현대 경영자의 실제 행동과 특성을 관찰한 두 사람, 바로 마이클 포터와 니틴 로리아의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전략 경영의 대가로 파이브 포스로 유명하고, 니틴 로리아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전 학장으로 리더십과 조직 행동을 연구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경영자의 실제 업무 활동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밝혔습니다. 항상 일하고 늘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경영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회의하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끊임없이 바쁘고, 조직 내에서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합니다. 경영자의 일은 혼자 책상 앞에서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팀원, 고객,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데 집중됩니다. 즉,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방향을 잡는 허브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에 맞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경영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위임하고 핵심 과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헨리 민츠버그는 경영자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대인 역할,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 첫 번째로 대인 역할은 상징적 첫 번째 대인 역할은 최고 책임자, 리더, 연락 담당자 세 가지로 분류되고, 최고 책임자는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리더는 팀원 동기부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입니다. 연락 담당자는 외부와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담당자입니다. 정보 역할은 감시자, 배포자, 대변인으로 나눌 수 있고, 감시자는 내외부 정보 수집을 하고, 배포자는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합니다. 대변인은 외부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역할은 기업과 분쟁 조정자, 자원 배분자, 협상자가 있습니다.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분쟁 조정자는 갈등을 중재하고, 지원 배분자는 자원 효율 배치의 역할을 합니다. 협상자는 외부 이해 관계자와 협상을 합니다. 민츠버그는 경영은 사무실 책상에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말했습니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스킬은 전문 스킬, 개념 스킬, 내면 스킬이 필요하며, 전문 스킬은 일을 잘하게 하는 능력, 실무 능력, 회계, 마케팅, 생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념 스킬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스킬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개념 스킬과 대인 스킬이 중요성이 더 커진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자는 다음 7가지 핵심 과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경쟁 우위 확보, 기술 선도, 포용과 다양성, 세계화 대응, 윤리적 기준 확립, 지속 가능한 발전, 행복과 의미 있는 일. 경쟁 우위 확보는 브랜드, 품질, 혁신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술 선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디지털, 자동화, AI 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포용과 다양성은 인종, 성별, 세대,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며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고 다국적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표준은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 보호, 사회 기여와 함께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합니다. 행복의 의미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일의 의미를 높이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조직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끌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적 리더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기능과 역할, 리더십과 인간의 이해,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자리가 경영자입니다. 앞으로 경영자라는 위치에 서게 될 여러분도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경영 이론의 핵심과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론의 진화는 고전 이론에서 행동주의 관점, 계량적 관점, 시스템 관점, 상황론적 관점, 최신 관점으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리커는 경영을 과학이 아닌 실천의 기술로 정의하며 실용성과 통찰력을 강조했습니다. 드러커는 지식 노동자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육체 노동이 아닌 지식 기반 인재가 핵심이라는 관점을 제시했고, MBO 목표에 의한 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 학교, 병원 등에도 경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양한 경영 이론들을 배워야 할지 보겠습니다. 현대 경영 이론의 탄생 배경은 주요 경영 이론에는 고전 이론, 행동주의적 관점, 계량적 관점이 있고 보다 최신 이론은 시스템 관점, 상황론적 관점, 학습 조직, 고성과 작업제도, 공유 가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관점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를 이해하고 직원의 행동을 이끄는 원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고 경영자가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조직 외부의 사건을 이해하고 또 특정 경영 제도들이 효과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론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고전 이론은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관리 기법이며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법은 프레딕 테일러와 길브레스 부부가 대표적인 선구자들이고 작업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적 관리 기법이고 행정적 관리 기법은 조직 전체를 경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적 관리는 헨리 페이올이 경영의 5대 기능을 정리했고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특성을 통해
조직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찰스 스폴딩은 미국 최초의 흑인 경영자로 실용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행동주의 관점에는 행동주의, 인간관계, 그리고 행동과학이 있고, 행동주의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성취를 위해 동기를 부여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행동주의, 인간관계운동, 행동주의 과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초점을 맞췄고, 휴고 민스터버그는 심리학의 경영을 접목시켜서 적합한 심리 조건을 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메리 파커 플랫은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했고, 경영자와 직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엘튼 메이유는 유명한 호손 실험을 통해서 경영자의 관심이 직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호손 효과가 유명한 실험인데 조직 행동론이나 경영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호손 효과란 사람들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을 말합니다. 호손 효과는 1920년대인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호손 공장에서 시작된 실험으로 유래됐고, 엘튼 메이유와 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작업장의 조명을 밝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반대로 어둡게 해도 높아질까? 그런데 조명이 밝아져도 어두워져도 생산성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조명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근로자들한테 동기 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인간관계 운동과 행동과학입니다. 음, 인간관계 운동은 경영자와 직원 간의 더 나은 관계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매슬로는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서 직원의 동기 유발이 단순한 보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X 이론과 Y 이론을 통해서 경영자가 직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예를 들어서 음식, 수면, 의복, 주거가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적용을 한다면 급여와 휴식, 안전한 근무 환경이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 예를 들어서 신체 안전, 고용 안정, 건강 같은 것이 있고, 직장에 적용을 하는 부분은 정규직 고용, 복지, 산업 안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사회적 욕구, 예를 들어서 우정과 소속감, 애정 같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은 직장에서는 팀워크, 소속감, 동료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 예를 들어서 자존감, 인정, 성취 같은 예시가 있고, 이 부분은 직장에서는 포상제도와 승진, 인정받는 문화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자아실현 욕구는 예를 들어서 잠재적 발휘, 자기 개발이 있고 직장 내에서 적용을 하면 교육 훈련과 창의성 발휘, 자기주도 프로젝트 등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매슬로의 이론은 구성원이 어떤 욕구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면 적절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입사한 신입 직원한테는 경제적 안정과 소속감이 중요하니까 급여와 온보딩 시스템을 좀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에게는 자아 실현 욕구, 충족이 중요할 테니까 교육을 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충족해준다면 효과적이게 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은 조직 내에서 경영자가 직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과 조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는 이를 두 가지 상반된 가정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가정은 X측에서는, X1호는 사람은 원래 일하기 싫어하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Y로는 사람은 본래 일을 즐긴다. 그래서 책임감 있다. X이론의 관점은 전통적인 산업 시대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반복적인 생산 작업 부분들. 하지만 현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Y론이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리더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와 동기부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X이론과 Y이론의 비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량적 관점은 수학과 통계 같은 과학적 기법을 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고, 첫 번째로는 생산 관리.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 및 그 제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 기반 경영. 이 부분은 수치와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오늘날 디지털 경영 시대의 핵심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점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점은 조직을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상호 관련된 부품 또는 하위 시스템들의 집합이라고 간주하고, 이 부분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네 가지 요소는 투입, 변환, 프로세스, 산출, 피드백이 있습니다. 투입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람, 자금, 정보, 장비, 재료 등이 있고, 변환 과정은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데 적용되는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볼 수 있습니다. 산출은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 이익, 손실, 직원 만족도 등이 있겠죠. 피드백은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산출에 대한 환경의 반응과 관련된 정보 등이 있을 겁니다. 피드백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좋다, 나쁘다라는 고객들의 반응들이 있겠죠. 시스템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폐쇄 시스템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개방 시스템은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폐쇄 시스템은
어떤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계적 장치를 보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폐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개방 시스템 기업, 병원, 학교 같은 대부분의 조직들을 개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조직은 대부분 개방 시스템이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학론적 관점은 음,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최선의 경영 방식은 없다는 입장으로 조직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 경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조직은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탈중앙화된 자율 경영이 효과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는 표준화된 절차가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경영 전략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황론적 관점입니다. 최신 관점에서는 학습 조직이 있고, 그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이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토요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고성과 작업 제도는 조직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며 직원 참여와 동기를 바탕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자율성 있는 직무 설계와 성과 기반 보상, 직원 참여, 지속적 역량 개발이 있습니다. 핵심 직원은 직원의 몰입을 높여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유 가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이 부분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레버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운영하고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는 경영은 단순히 이익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종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지금까지 경영 이론의 진화 과정을 고전 이론부터 최신 관점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 이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등장했고, 지금의 우리가 조직과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지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각 이론의 배경과 철학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앞으로 실무에서 보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